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석유 도매상을 하고 있는 중간 도매상을 오랫동안 해온 업력이 꽤 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요즘 중동 정세가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주로 수입해오는 두바이유가 아주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강 에너비스는 기본적으로 SK에너지의 도매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대리점이죠. 그러다 보니 SK에너지에서 얼만큼 싸게 석유를 떼어오느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 마진의 차, 그러니까 마진의 차를 먹는 그런 수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유통을 하고, 석유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주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앙 에너비스 같은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은 이 주요 대도시의 이제 길목에 주요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찻길, 거기에 이제 주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짜배기 이제 땅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재벌들이죠. 그래서 이 중앙 에너비스도 그렇고 이 흥구석유 같은 지방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그 도시의 주요 길목에 이 주유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 주유소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동산 차익을 꽤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젠 더 나가서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면전을 우려하는 정도로 이 중동 사태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이란의 석유 시설, 이거를 이스라엘이 과연 폭격을 할 것이냐,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란이 오줌으로 해협을 막아버릴 것이냐.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이 두바이유가 여기서 이제 선적이 돼서 나오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 봉쇄해버리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친미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이제 유서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석유를 구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에너지 수송망이 막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바이유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바이유가 지난번에 좀 주가가 이제 가격이 급하게 하락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사우디가 국제유가 100불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이 고객사를 늘리는, 그래서 이제 이 주요 고객들을 많이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 70불을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이 중동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다시 두바이유 가격이 오른 것이죠. 그래서 74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76불대까지 올라서 이게 80불, 또 나가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산유 시설을 폭격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이란이 지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200불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중앙 에너비스라는 회사는 이 석유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SK에너지로부터 석유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유통을 하는 것이죠. 중앙 에너비스는 이런 석유 유통하는 도매상으로서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의 주요 길목에 이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이태원인가 거기에 보시면 아주 큰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입니다. 이런 주요 입지에다가 이제 길목에 이 주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재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남동에 있는, 좀 전에 사진 속에 봤던 이 주유소뿐만 아니라 이 내곡동이니 종암인동이니 이 연희로에도 그러고 창청동, 중화동, 한남동, 의정부동, 논현동, 이렇게 주요 길목에 다 자사 소유의 이 주유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너비스는 이 부동산 재벌로 예전부터 유명했죠. 그리고 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들은 대부분 다 자산 재평가를 받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자산 재평가를 받게 되면 이걸로 뭐 이 가치가 또 꽤 많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현재 매출액은 대부분 일반유나 LPG에 대한 판매, 유류 판매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매출액의 9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한 229억대로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도 손실, 흑자 전환해 가지고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서 15억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요. 단기 순손실도 12억 정도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500억이 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부채 규모는 뭐 50억대로 알려져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 회사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49.88%를 갖고 있는데 소액주주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중간에 이런 5% 미만이지만 뭐 1%대 뭐 이런 기관 투자가 되냐 이런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 이 소액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분은 15.9%밖에 되지 않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중앙에너비스는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렇게 이런 차트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간에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즉 품절주들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차트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물려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도망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SK에너지가 이 중동 두바이유를 사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을 뭐 말 그대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앙에너비스는 앞에서 적자를 나타냈지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지금 주유소라는 사업이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이 전기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점점 사라지는 산업이라는 걸 알고 태양광 관련된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길목에 자사 소유의 주유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이 부동산 재벌로서 말 그대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까짓거 주유소 하나 팔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손실 본 것들 대부분 다 한 방에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 이 공시도 별로 없고 좀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은둔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과 같이 국제유가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또 이 중동 전세가 불안할 때 움직일 때는 이런 장대 양봉의 차트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가가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턴을 하면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목격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